포토샵에서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포토샵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피그마에서 틀짠 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틀짠 건 그냥 프로토타입으로 끝. 그 내용을 기반으로 포토샵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새로 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포토샵에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아니 열심히 스케치를 해가지고 컴퓨터로 그리라 해서 그렸는데 그걸 다시 처음부터 또 포토샵에서 하라고요? 네. 왜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이고 피그마도 프로토타입을 짜기 위한 틀 짜는 거니까. 자, 그래서 러프하게 짜시라고 했어요. 단 큰 틀은 명확하게 짜시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이 가능하고 이미지를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생겼지만 혹시라도 옛날 버전을 쓰고 계시거나 또 다른 여러가지 디자인과 협업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돌리겠다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한 파일에서 모든 작업을 최종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으로 우리가 일러스트나 피그마에서 했던 것처럼 프로토를 짤 건데요. 큰 틀을 짜는 프로토부터 시작을 할 거지만 그 상태에서 이미지를 집어넣고 아이콘을 집어넣고 이미지를 내보내는 방법까지 최종 디자인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버전에 따라서 기능이 있고 없고가 많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시스터 PS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시스터 P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다운 받으시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어시스터 PS라는 앱을 먼저 실행을 시켜 주십시오. 뭐 저처럼 이렇게 트라이얼 있으면 그냥 트라이얼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트라이얼이 없는 파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는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이 낮다. 아니 포토샵이군요. 포토샵에 대한 버전이 낮다. 그래서 어시스트 PS를 쓰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그래픽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바꾸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웹 기준으로 우리가 가로값 1920으로 갈게요. 1920. 자, 높이값 한 3000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바꾸도록 하고요. 가급적이 최신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아트보드를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를 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이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아트보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겠죠. 이 아트보드를 체크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서로 협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기능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체크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해상도는 72 그대로 갈 거고요. RGB 맞습니다. 픽셀 맞고요. 생성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션으로 자, 그리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하지만 파악은 빠른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액션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액션이라는 패널이 하나 필요해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왼쪽에 가이드라인 꺼낼 수 있죠? 자, 이 가이드라인을 배치를 할 건데요.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 뷰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 쭈루루룩 가서 뉴 가이드 세로선으로
60 픽셀 자리에다가 OK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죠? 하나 더 만들게요. 가로선이 아니라 세로선이에요. 버티컬이에요. 한 번 더. 뷰, 뉴 가이드. 이번엔 80 픽셀입니다. 자, 일일이 전부 다 만들 필요는 없고요. 딱 이렇게 두 개의 가이드 선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쉐입 박스 하나 만들 건데요. 색깔은 편하신 대로 하시고, 자, 저는 구분용으로 쉐입으로 그릴 거고요. 그냥 화면에 툭 찍을게요. 툭. 가로값 우리가 원하는 컬럼의 크기 60. 높이값 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자, 한 1000 정도는 돼야 뭘 확인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누르시면 쉐입을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왼쪽 상단 끝에 붙일 거예요. 그냥 붙이면은 제대로 안 붙으니까 여기 정렬 버튼을 눌러서 붙여 주십시오. 크게 선택한 게 없으면 이 아이는 거의 대지, 흔히 말하는 백그라운드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백그라운드랑 같이 잡고 정렬하시면 백그라운드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왼쪽 상단으로 이동을 해요. 자, 왼쪽에 상단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사용하실 때는 자, 웹 기준으로 작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모든 단위를 소수점이라는 개념은 없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임 자체를. 그래서 가이드라인 그을 때도 무조건 정수로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보이세요? 소수점 뜨는 거 옆에? 95.5죠 지금.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뜨죠. 키보드 Shift 누르시면 돼요. Shift 누르고 움직이면 정수로 뜨죠. 근데 저는 10단위로 움직이는데요. 어떤 분은 5단위로 움직이는데요. 어떤 분은 2단위로 움직이는데요. 확대하시면 다르죠? 아까랑? 그럼 더 확대를 하면 당연히 1단위로 움직이겠죠. Shift 눌러서 움직여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쉐입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액션 자 사용할 건데요. 위에는 디폴트 액션에서 써도 상관없는데 기본 내용이 원체 많아서 여러분들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하실 거예요. 그러니 자 밑에 디폴트 액션이 아니라 따로 생성을 하나 하겠습니다. 눌러서 그냥 my set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해줄게요. 자 그럼 밑에 하나 새로 생성을 했죠. 자 지금 이제 저는 휴지통 옆에 있는 요 새로 생성하는 New Action 버튼을 누를 거예요. Create New Action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포토샵에 작업하는 모든 작업의 내용들이 기록을 합니다. 매크로처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심하냐면 내가 선택한 레이어까지 다 인식을 해요. 자, 그러니 누르기 전에 먼저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 툴로 바꿔놓고 자, 연습 먼저 할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옆으로 드래그를 해서 어디로? 여기 지금 보이시죠? 현재 위치까지 가서 Alt로 카피 할 겁니다.
근데 Alt 카피 안 되죠? 왜냐면 포토샵은 컨트롤 Alt로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Alt로 드래그 하다가 Shift까지 같이 해서 해당 위치, 자 80픽셀만큼 딱 왔으면 마우스를 띄는 겁니다. 이때 잘못 띄면 저처럼 이렇게 되겠죠? 주의하십시오. 자, 다시 얘를 쓱 정확하게 80픽셀이 딱 되었을 때 마우스를 띄워주는 거예요. 자, 요런 연습 몇 번 하시고 자,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을 녹화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할 때 자, 녹화해도 될까요? 이제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과 이동툴 똑같이 잘 해놓고요. 누릅니다. 그럼 내가 뭐든 하는 기능을 녹화하겠다라고 뜨는 거죠. 녹화일은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저는 60 픽셀 뭐 카피 뭐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름 그대로 녹화입니다. 어디에 녹화할지는 정해놨으니까 누르면 지금부터 녹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빨간불 떠있죠. 자, 저는 컨트롤 알트 눌러서 드래그 쉬프트까지 이용해서 정확하게 80픽셀이 됐을 때 마우스를 뛸 거예요. 됐죠? 더 안 할 거예요. 정지. 그럼 내용이 뭐라고 쓰냐면 카피 커런트 레이어, 말 그대로 레이어를 우리가 카피를 했으니까 그대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내용 보면 가로 80픽셀만큼 움직인 걸 그대로 기록을 했죠. 자, 녹화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녹화를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요거 지우고 아예 자, 일부러 빈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했습니다. 녹화 버튼 누르고요. 그냥 60픽셀짜리를 저는 카피할 거니까 60픽셀 카피라 썼어요. 이름을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알트 컨트롤 알트 먼저 누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하면 선택한 레이어를 카피하면서 움직여요. 이때 수평으로 움직일 거니까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줘야겠죠. 자, 그러면서 80픽셀 위치만큼 딱 맞춰줍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띱니다. 제가 카피해서 움직인 이만큼의 기능을 녹화를 한 거예요. 마우스를 띄면서. 자, 더 할 거 없습니다. 정지하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면 80픽셀만큼 움직였다. 가로값, 세로값, 그쵸? XY.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카피한 얘를 가지고 움직일 거니까 어떻게 해라?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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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열심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그대로 그룹 지어서 오른쪽 끝에가 좀 많이 비니까 그룹 자체를 좌우 가운데 정렬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가이드는 이제 필요 없겠죠. 클리어. 그럼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법과 같아요. 그것과 같은 거고 길이를 늘리는 거야 이제 전체적으로 컨트롤 T 해서 그대로 늘려서 그때그때 맞춰 쓰시면 되는 거고 배경이 너무 진하니까 약간 반투명하게 오퍼시티 같은 거를 낮춰주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에 편리하실 거예요. 그쵸? 똑같아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드를 짜는 방법하고 100% 똑같은 거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보기가 불편하니까 저의 경우는
양쪽 끝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끝에 3개씩 잡아서 색깔을 바꾼다던가 정리하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뭐 여기도 둘, 셋 해가지고 색깔을 또 바꾼다던가. 컨트롤 T에서 늘렸어요. 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잠그고 위아래 가이드라인 긋는 거는 똑같이 내리면 되는데, 소수점은 절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니까 키보드 Shift를 눌러서 반드시 정수 단위로 움직이셔야겠죠. 자, 단위가 10단위씩 움직일 때 어떻게 한다? 확대를 더해서 움직이면 되더라. 이 얘기 드렸어요.